불황 속 호황 이랜드 진출로 중국 관통하나라는 제목으로 위키코리아 추예성 기자가 오늘자로 보도를 했습니다. 업계 최초 2일 생산 시스템 매장 재고율 하락, 이랜드 차이나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460% 상승. 이게 주요 내용이고요. 엔데믹 영향으로 외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의류 수요가 증가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브랜드인 스파오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. 타사와 경쟁적인 운영 전략으로 인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.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스파오는 2일 생산 시스템으로 재고를 줄인 바 있다. 2일 생산 시스템은 이랜드가 최초로 도입했다. 상품 발주와 생산, 매장, 입고 등의 전 과정이 2일 안에 끝내는 생산 기법이다. 아주 이게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. 이 덕에 스파오는 재고율을 20% 미만으로 유지 중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매출액에 비한 재고율 20%인지 또는 매출 원가에 대한 20%인지 그것은 불명확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랜드 차이나 스파오, 치바오 완커점이라고 이랜드 월드라는 데서 제공한 모양인데요. 이게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케팅 차원에서 기사가 나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. 그래서 재고율 20% 미만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다. 그래서 이랜드 월드라는 데가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이랜드 리테일에서 작년도 2022년도 4분기 초인 10월 1일 날 이랜드 리테일에서 물적 분할로 분할된 기업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또 궁금증을 유발했기에 이랜드 리테일 2022년도 실적을 감사 보고서입니다. 비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습니다. 매출은 14.1%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거꾸로 247.8%가 증가했습니다. 또 4분기에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. 자, 요 밑에 있는 내용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꼭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의 2022년도 실적을 보면은 요게 이제 이 리테일의 3분기까지 실적이죠. 실질적으로는 또 추가적인 게 있겠지만은 4분기에 이랜드 월드라는 이름으로 글로벌이라는 데로 된 모양이네요. 월드가 아니고. 그래서 매출이 1조 3,93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.1% 감소했습니다만은 물적 분할 때문에 이게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무려 99.1%가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재고자산도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간 비교로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매출 총이익률 4.8% 상승했고요. 판매관리비가 9.8% 감소해가지고 전년도 영업손실 178억 원에서 영업이익 163억 원대로서 192%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. 원가 생산성도 좀 올라간 거로 돼 있죠. 그래서 회사가 설명하기로는 2022년 10월 1일 분할 기일로 하여 회사의 패션, 하이퍼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랜드 글로벌, 그러니까 패션이 이랜드 글로벌이고 이랜드 킴스 클럽이 하이퍼 사업 부분인 것 말입니다. 이 킴스 클럽이라는 것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다 이랜드가 주워 먹은 모양이네요. 그동안에 이랜드에 대한
것이 그 상장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잘들 그 이슈가 안 됐는데, 갑자기 그 위키코리아에서 그 이슈가 되게 보도를 왜 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.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.7%가 감소했습니다. 그래서 매출 감소율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13.6%가 더 감소했거든요. 요거로 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인 1차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루풋율은 3.4% 하락을 했고, 수루풋율은 반대로 7%가 그 상승했습니다. 마진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죠. 요건 금액이 이제 그 감소했다는 얘기예요. 수루풋은. 그리고 운영 비용이 7.5% 감소를 시켰습니다. 물적 분할로 인해서 그 가져간 돈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줄여가지고 TOE 생산성이 1이 넘어가지고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. 스루풋 영업이익상으로는 228억 원으로서 전년 영업 손실보다 247.8%가 전환 상승됐습니다.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5억 원대가 더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적 분할이 없었다는 정보를 모른다면 매출이 감소함에도 영업이익이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, 미리 스루풋은 분석을 하면은 매출이 물적 분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상응한, 매출액에 상응한 매출 재료비가 더 감소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매입 단가를 싸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재고자산 명세로서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무려 2,629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. 상품이 1,660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, 이게 매출에 의한 감소가 아니고 3분기, 그러니까 4분기 초에 물적 분할로 인해 가지고 감소된 넘어간 2월 된 넘겨준 그 재고까지 포함되는 거겠죠. 이게 그 매출에 의해서 이만큼 줄었다면은 뭐 매우 크게 돈을 벌었겠지만은, 그래서 이런 이 회기 중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즉 기업들은 고정적인 어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지고,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재고 흐름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기에 이제 상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은 기초재고 얼마 있었는데, 매입 얼마 했고, 뭐 판매 매출로 얼마 됐고, 평가손실 또는 환입액, 폐기 뭐 이런 것도 금액 알려주고, 타계정 대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, 물적 분할로 했을 때도 대체해서 나간 금액이 얼마다, 그래서 출고계가 얼마기 때문에 기말재고가 이 상품이 1,900만 원밖에 안 된다. 거의 있는 그 상품이 다 새로 물적 분할되는 이랜드 글로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. 그래서 부득이 또 한 군데를 더 봤죠. 이랜드 글로벌이 이 4, 4분기 거만 해서 1기 결산 보고를, 감사 보고를 냈어요. 매출 원가가 784억 원뿐이 안 되는데 재고자산은 1,796억 원입니다. 작년 말에. 올해 그 상반기 뭐 이런 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. 왜냐면은 이제 그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감사 보고서 내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기자가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정보를 다 제공해 가지고 써서 그 마케팅 홍보용으로
그 기사를 쓰는데도 돈을 받아 처먹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유대 관계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긴 있겠죠. 뭐 그거야 뭐 제가 그 분야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름도 없던 그 이랜드 글로벌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, 그것도 뭐 중국 직진출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. 지금 중국은 지금 계속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뭔 생뚱맞은 그런 기사가 영 뭐가 시덥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0.4 그 재고 회전율인데 매출액에 비해서 그 올해 2003년도는 그 매출액의 20%만 재고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2,790 그 연말 재고 97억 원이 구입을 안 하고 그냥 판매만 했다 그러면 재고는 줄 수 있겠죠.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브랜드명도 이상하게 중국풍으로 줬어요. 아까 그 스파온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분기에 0.4회전했다면은 고추세였다면 연간 한 4, 46이니까 한 1.6회전, 1.6회전 맥시멈으로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을 요거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고요. 그 마이너스 38억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. 원재료 사용액이 187억, 상품의 판매, 그러니까 거의 유통업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겠어요. 5,095억 원의 그 상품의 판매, 그러니까 이게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. 이걸 다 합쳐가지고 보면은 MC 매출원가 그 재료비 성격으로는 27.1%가 감소했고요. 운영비용은 7.5%가 감소했습니다.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인데 가공비가 상승했습니다.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그 패션 사업부가 물적 분할됐으니까 기존에 뭔가 그 하던 것은 말하자면 가공률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재료비가 6.2% 하락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2차 추론에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요. PQ 총 재산 이 제조비용의 그 갭이 363억 원이 있습니다.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WCI 그 상품까지 포함해서 그냥 한꺼번에 스루풋은 인식을 합니다. 근데 그 비성분은 그 상품은 빼고 상품은 매출원가를 별도로 했었죠. 그래서 그 2021년도는 이게 그 금액이 그 갭이 같은 거로 나오지만은 2022년도에는 그 2,667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재고가 그 회사가 별도 저 멀리 어디 이 주석 내용에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그거를 그 차감해 주면은 363억 원. 그러니까 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과 일치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상품의 증감액까지 다시 한번 가감해 보면은 이게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재고가 그렇게 되질 않고 갭이 오히려 1296억 원이라는 갭이 생기고 2021년도는 34억 8,900만 원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.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이 현금이 252억 원 들어왔다고 읽히면은 재고가 252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2,778억 원이 감소했으니까 2,526억 원의 그 재고가 어디 하늘로 날아갔는데 그게 아니고 물적 분할이다.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까지 아예 뺀 다음에 2,576
6억 원, 2,577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어보면은 물적 분할 금액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차이가 납니다. 자, 이거로 해 가지고서는 지금 기존에 그 공시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잘못 추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이 스루풋을 분석하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 분석 방법의 로직은 틀림이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갭들이 있으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검증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고, 또한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때문에 회사가 반증을 하기 전까지는 제 주장은 유효한 것입니다.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1380억 원으로서 16.6% 감소했고요. 요게 또 물적 분할로 사람도 넘어갔을 거기 때문에 직원 수도 좀 줄은 것으로 그렇게 그 인식이 됩니다. 요 직원 수도 감사 보고서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 검색을 그 인사 채용 이런 사이트에 가서 얻어온 거고, 요거 1417명은 솔직히 인건비 감소액만큼 역산으로 해서 이만큼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겁니다. 어쨌든 인건비율이 4.1%가 감소했고요. 평균 매출액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. 외주 가공비 줄어들었고, 그러니까 이제 그 3분기까지 나 마찬가지니까 일부 남아있는 거 빼놓고 지급 수수료도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나오게 되죠. 그러니까 중간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땐 비교가 또 흡수합병이라면 조금 더 그 비교하기가 용이할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경영평가 지표를 모아보면은 WCI 재고 회전율은 259.8회전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현실 영업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건데, 아까 그 이랜드 글로벌의 그 4분기 회전율이 0.4회전이니까 그거를 1년에 1.6회전 했다고 인식을 하면은 1.6을 더하면은 한 4.5회전 맥시멈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.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은 어쨌든 상승을 했을 것 같고, 스루픈율도 한 7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분석 경험상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. 이 가정,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. 레버리지율 그 33.3%로서요. 그 꼭 딱 3분의 1이군요. 전체 그 100으로 봤을 때. 근데 50%가 넘어버리면 경영권 방어선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말하자면 옐로우 존 아니 레드 존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투하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0.6에서 1%로 1.6%가 상승했습니다. 이 이랜드 글로벌의 재고 회전율은 참고적으로 4분기에 0.4회전했다는 것을 그 재무제표를 찾아가지고 산출한 게 되겠습니다. 이것은 그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. 논리 도구로서 우리가 논리력 개발을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논리 도표로 만든 거고요. 실질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, 비공개 기업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나 단가나 판매 단가가 비공시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. 요 위에 거는 참고적으로 수량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검증 단계에서는 불투명한데,
그 경영지표로 봤을 때는 또 이 투명하다 이렇게 모순된 가정이 나오거든요. 추론이.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모순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투명회계 추론 검증이 솔직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연간 매출액도 분할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할 방법은 없습니다. 만약에 그 재고가 지금 그 크게 그 감소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 결과들을 정리한 것으로는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론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뭐 비공개 기업인데 장부 가격 대비 그 현재 그 이 장부 가격은 이 액면가 대비 좀 높습니다. 그 11,342원짜리인데 79,300원 일주에 이 정도 됩니다.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은 얼마에 이 공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건 참고적인 거고요. 이랜드 월드라는 데가 이랜드 디테일에 대한 또 지주회사는 이랜드 월드라고 100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랜드 월드, 이랜드 글로벌 뭐 헷갈리게 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랜드도 상당히 이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그 이랜드 리테일에 대한 연역을 가져와서 소개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상 그 이랜드 리테일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. 이랜드 그 리테일과 이랜드 글로벌 이 두 군데를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또 1년 이상, 1년 정도 이상, 1년 한 10개월 정도, 아니 1년 내래면은 감사 비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뉴스가 떴기에 이게 금융감독원 다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좀 갖다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